정묘일주 차례죠. 천간과 지지의 결합 법칙에 의해 정묘일주가 돌출되죠. 그런데 음과 음으로 이루어졌네요. 햇볕과 나무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화는 양기가 절정에 도달해 펼쳐진 상태죠. 이러한 속성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드러내겠어요? 겉모습은 부드럽게 보이죠. 그러나 내면에는 발산하려는 에너지가 강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죠. 컨트롤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밝고 외향적인 성향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요. 또 애의도 바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죠. 여기에 더해서 묘목의 영향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장점도 되죠. 묘 안에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하죠. 뭐가 들어있어요? 갑과 을이 내재되어 있죠. 숨어서 꿈틀거리면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또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주위 글자들과 끌어당겼다가 밀었다. 서로 도왔다가 배신했다. 대운과 상호작용, 세운과 상호작용, 월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그렇다면 지장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순수한 목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것도 왕지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친적으로 볼 때는 간목은 정인이죠. 을목은 편인이 되죠. 그렇다면 정묘일주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엄마의 혜택 속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은 타고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양육과 교육에 지극정성으로 간섭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일간이 강하다면 그 간섭이 잔소리로 들려 갈등의 요인이 되고요. 일간이 약하다면 엄마하고 좋은 관계가 되겠죠. 엄마의 말이 많은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정인과 편인의 고유한 속성, 특성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인은 큰 틀에서 보면 문과입니다. 교육적으로 볼 때요. 이과입니다. 예체능적이죠. 전문 기술성이죠. 그런데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전공이 바뀔 수도 있겠죠. 설령 정인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더라도 살아가면서 편인에 대한 학문 속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가치관의 혼란도 올 수 있습니다. 혼잡돼서요. 또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면 직업을 투잡하는 것도 굉장히 살아가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편인의 영향으로 직관력도 있고요. 상황 판단 능력도 굉장히 발달됐고요. 찬스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화의 영향으로 지속성이 약해 쉽게 포기도 잘합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을 저녁에 바꾸는 변태성 성향도 드러냅니다. 만약에 정묘일주가 신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관이 없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의지력도 약하고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공상으로 빠지고 혼자 생각하다 말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사주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들으셔요.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묘일주들이 배우자에 대한 심리를 볼 때 어떠한 성향을 드러내겠어요? 엄마처럼 포근히 감싸주는 지적인 여성을 선호하겠죠. 왜 그래요? 욱하는 성격으로 폭발적인 분노를 곁에서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다스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가정이 깨져볼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깨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급하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기본적인 학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인에 대한 문제점, 특성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편인의 부작용을 볼 때 1번이 뭐죠? 제일 먼저 식신을 옥죄다, 극으로 파괴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육친 중에 식신이죠. 내 밥그릇이 활동성이기 때문에요. 여명에서는 자식도 되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편인이 강하면 자식 걱정할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편인 운에 대운까지 편인 운이라면 그 강도는 더욱 세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겁재를 편인이 생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겁재는 뭐예요? 반대구인 기운이죠. 대립적 관계에 있는 정제를 그대로 때려버리죠. 그럼 정제는 뭐예요? 고정 수입이죠. 또 남명에서 정제는 부인도 되죠.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봅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겁재로 인한 부작용이죠.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갈등, 배신도 당하고요. 음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세 번째, 정관의 기운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정관은 뭐예요? 권위, 명예, 그죠? 규범을 관장하는 신이죠. 굉장히 좋은 신이죠. 근데 기운을 빼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명 같으면 어때요? 남편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인수가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남편 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해로하는 것도 어렵고요. 재밌게 산 사람들이 드뭅니다. 또 남편 같으면 자식이죠. 자식의 기운을 빼앗아 가죠. 독이라고도 하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육친이든 간에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들에 대한 직업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묘일주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도 많고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번 살짝 들춰보겠습니다. 직업을 볼 때는 선생님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을 중심으로 육친의 글자가 무엇인지 또 해당 글자의 속성, 육친의 성질, 주위 글자들과의 어떻게 조화를 갖추고 있는지
짝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상생재죠. 사업성이죠. 제조 생산도 되고요. 이렇게 짜여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이죠. 재와 관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죠.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이죠. 납품이나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나 여러 가지가 되죠. 용역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인상생이죠. 학문과 조직과의 호혜적인 관계죠.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 하겠죠. 그럼 뭐예요? 직장 쪽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을 바탕으로 표현이죠. 수용력과 표현력이죠. 여러 가지를 보고 직업적인 특성, 전공과의 관계를 살펴서 추론해내야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묶여주면 좋겠죠. 지기 싫어하는 속성, 강한 정신력, 또 내 자신을 표현하는 두뇌, 창의력. 운동선수가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죠. 발전이 없죠. 두뇌 회전이 늦어도 안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끈기.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도화의 성질이죠. 묘가. 그죠? 그럼 어떤 직업군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교육이죠. 남을 가르치는 쪽. 또 봄이죠. 계절적인 특성도 있겠죠. 인테리어도 좋고요. 디자이너, 설계, 건축, 기획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의상, 또 정화의 속성으로 뭐예요? 언론방송.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발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또 정화는 뭐예요? 연로, 인위적으로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하는 가공, 세공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드러내려고 있죠. 영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색채, 코디네이터, 세공, 금은 세공 좋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묘는 글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침같이 생겼죠. 한의사, 간호사, 미용이죠. 제가 한자는 표의문자고 해의 형성문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철학적인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심오한 음양 모형의 이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분해해서 파자점을 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악기도 잘 다르겠죠. 예체능 분야, 편인성의 영향으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술과.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의 기질도 가지고 있죠. 실증도 빨리 내고요. 구속받기도 싫어하고요. 야행성이고요. 예술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편인의 영향으로 전문 자격증을 따서 살아가는 사람, 종교 지도자, 원예약초, 신문사, 도서관, 교육사업 여러 가지가 되죠. 계절적 의미로 보면 문학이죠. 문화예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묘 일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기본적인 공부 터전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다가 대운까지 좋다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줄기 안에 열매죠.
정화를 보면 줄기 안에 열매가 맺어 있죠. 그죠?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죠. 글자의 자상만 보더라도. 학문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라, 이런 시그널도 됩니다. 정묘일주가 바퀴 돌듯이 돌아오는 세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묘일주가 해수를 만났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해수는 뭐죠? 정관이죠. 육친으로 보면. 그렇다면 해와 묘는 피로에 의해서 반합을 하죠. 해묘. 정관과 뭐죠? 편인. 이 안에 정인도 들었으니까 인수와 견인하죠. 합칠락 하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직장. 그죠?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 학업도 쭉쭉 올라가겠죠. 성적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큰 조직 안에서의 문서로 오니까 쉽게 딸 수 있겠죠. 만약에 조직사에 근무하신 분이 승진을 하고 싶다. 절호의 기회죠. 여명에서는 뭐예요? 정관이 나의 짝이죠. 또 음과 양의 결합이죠. 끈끈한 결합이기 때문에 끌어당긴 힘이 강하죠. 결혼운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일지와 배우자군이죠. 안방과 끌어당겨서 합을 하기 때문에 결혼도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신혼집을 얻는다면 인수의 영향으로 계약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남명에서는 뭐죠? 자식운이네요. 세부적으로 볼 때 정관이기 때문에 딸을 낳는다는 암시도 되죠. 너무 좋은 글자와 만남이죠. 활용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자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친으로 뭐죠? 편관이네요. 그죠? 근데 자수 안에 뭐가 있죠? 임계가 있죠. 정임 한목으로 끌어당겨서 가상의 목을 생성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정묘일주에서 목은 뭐죠? 인수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내면에서 속마음이 조직사에 정관이죠. 들어가 취업, 고용계약서를 쓰고 싶은 잠재적인 욕구가 꿈틀거리겠죠. 또 여명 같으면 누구죠? 남자친구죠. 직장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조직에서 남몰래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에 끌려서 머리를 혼동시키게 만들어본다. 이렇게도 정리가 되겠죠. 또 정관이 있고 정묘일주 원국에 자수 편관을 만났으면 어때요? 자수가 도화성이죠. 또 수기운을 머금고 들어오죠. 생식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애도할 확률도 있겠죠. 혼잡됐다면 직업 전변도 이루어지고요. 또 일복도 많이 나오겠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편관운에는 몸도 나빠지고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느닷없이 고지서가 나올 수 있고요. 관청과 엮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조심하고요. 그런데 원국의 수기운이 강해서 또 자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 구조가 물천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 오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심혈관이죠. 반대 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또 생식기도 문제 오죠. 사주를 중화를 무너뜨려 버리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조열된 사주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열기를 식혀주죠. 땅바닥에 식혀주기 때문에 한결 건강도 좋아지고 삶도 평온해지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와 묘는 형해작용도 합니다. 여명에서 남자 잘못 만나 형해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도하의 성질이죠.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수의 영향으로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겠죠. 축토를 만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정화가 축토를 보면 식신이네요. 그죠? 또 토가 식신이면서, 그죠? 축토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이사죠, 이사. 주로 이사는 식상운, 역마성운, 지살운, 또 토운의 이사를 많이 갑니다. 또 인수도 가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갈고 싶은 욕구,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계신기가 있죠.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죠. 이렇게 볼 때 식신생재죠. 돈의 여건이, 현금이 어느 정도 돌아가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생활 필수품도 많이 사겠죠. 차를 바꾼다든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만약에 조열된 사주라면 축토가 특회각이죠. 해자축 동토죠. 이 안에 뭐를 머금고 있어요? 겨울과 가을의 기운을 머금기 때문에 열기를 식혀주죠. 너무나 좋겠죠. 여기에 더해서 식신과 편재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 재관이고요. 그죠? 관과 재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식재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모일주가 식신생재형의 유형이라면 창업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떤 글자가 올 때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두루 유추하고 분석하고 살펴보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또 남명 같으면 뭐예요? 정이 신을 보면 편재니까 식신 안에 들어있죠. 돈을 벌다 놀다가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죠. 여명 같은 뭐예요? 개수는 여기, 중기, 정기죠. 편관이죠.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있어요? 식신, 내 자식, 내 배설처 안에 들어와 있죠. 더 강하게 오죠. 또 수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죠. 자극시키겠죠. 그 다음 인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친으로 정인이죠. 인목을, 다시 말해서 정인을 유용하게 쓰는 팔자라면 문서죠. 윗사람 혜택도 되고요. 은인이 나타나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몰입도 잘 되거든요. 또 부모의 증여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특히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취업도 하기 어렵죠. 관인상생의 구조에서 정인을 유용하게 쓴다면 취업도 되겠죠. 고용계약서도 쓰고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좋은 글자죠. 그런데 인수가 강하다면 또 정인을 만났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윗사람이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반대 기운이 뭐죠? 식상을 옥죄기 때문에 정인은 상관을 옥죄죠. 활동성도 위축되고요. 자녀 걱정할 일도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인과 정인이죠. 가치관의 혼란, 문서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도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묘를 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편인이네요. 그죠? 답답하겠죠. 묘 자체가 있는데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직장인은 이동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문서로 인한 피해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땅을 사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정인과 편인을 분류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인운의 때는 잘못 계약하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땅이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인은 더 낫고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인운이 올 때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대 글자, 그러니까 하면 대립적 관계에 있는 글자들을 빨리 봐야 됩니다. 어떤 운이 오든 간에 정관운이 올 때도 반대의 글자, 정인도 올 때 반대의 글자, 정인과 반대의 글자를 어떤 관계, 상관관계를 갖는지, 어떠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줘야 됩니다. 편인의 반대 글자는 뭐예요? 식신이죠. 파괴시키죠. 옥죄서 힘들게 해버리죠. 이 글자가 굉장히 좋죠. 밥그릇이니까 답답하죠. 자식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을 만나면 육친으로 뭐죠? 상관이네요. 봄이죠. 그죠? 한껏 멋도 부리고 싶겠죠. 놀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분출되죠. 여행도 가고 싶고요. 그런데 관성을, 정관을 그대로 때려버리죠. 이거는 직장이면서 여명에서는 남편이죠. 관제구설. 흔들리죠, 직장에서. 여차하면 구조조정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을개무가 있죠. 여학생 같으면 뭐예요? 이 글자가 편관이죠. 사춘기죠. 상관의 영향으로 공부는 하고 싶으나 뜻대로 안 되겠죠. 또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죠. 어디 사무실을 하는 대로 이전하고 싶든가 키우고 싶다든가 소모 지출형 확장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육친적으로 마주보면 안 되는 육친이 있다겠어요. 상하 좌우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편인과 식신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겁과 재성이죠. 상관과 정관이 쉽게 이야기하면 간지에서 이렇게 보든 상하로 좌우에서 이렇게 마주 보든 지장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또 사화가 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겁재가 되죠. 그죠? 정화의 기운이 같은 세력이죠. 도와주기 때문에 강해져 버리죠. 그렇다면 금전손실이죠. 반대 기운을 그대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정화가.
또 채무 독촉도 올 수 있고요. 남한테 배신, 음해, 여기에 더해서 남명 같은 뭐죠? 정화의 반대 기운은 재성이죠. 이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재성을 극으로 억제죠. 파괴시키죠. 때려버리죠. 부부 갈등. 부부가 평상시에 안 좋았다면 이혼까지도 갈라가겠죠. 이상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부인이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요? 사화 안에 무경병이라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있죠. 이게 뭐죠? 여기서 보면 정제죠. 겁제 안에 정제죠. 남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암시도 되죠. 그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또 돈도 나가고요. 불구덩이 안에 쇠가 들어있죠. 바람피다. 돈도 소모 지출형으로 나간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죠. 혹여라도 사주 구조가 약한데 재성이 강하다면 이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겠죠. 돈을 벌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고요. 신강한 사주 같으면 동업하면 안 되고요. 신약한 사주 같으면 동업할 사람을 1번 부부간한 것도 동업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친구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사주 팔자를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 뭐가 있죠? 가불이 있죠. 을과 경이 합을 하네요. 을경합으로. 그죠? 그러면 편인과 정제가 견인하죠. 어디 삽니까?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남몰래 부동산으로 고정 수입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죠. 욕망이 꿈틀거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면은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내겠죠. 실질적으로 사를 만났기 때문에 문서를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 돈도 나갈 수도 있고요. 오를 만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비견이죠. 타인과 인연이죠. 거래상, 누가 유대를 한다든가, 그러죠? 느닷없이 동창이나 친구, 연락이 올 수 있고요. 또 창업 욕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비거분에서는, 특히 비견운에서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겠죠. 왜 그래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래? 이렇게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신약한 사주 같으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겠죠. 신강하면 안 되겠죠. 약한 사주 같으면 누가 같이 부부간이든 친구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만약에 정묘일주가 식상생재 유형이라면 하려고 하겠죠. 또 재성과 관성으로 묶여있는 재관인 구조라면 하려고 하겠죠. 그 사업 형태는 다르죠. 식상생재 사업 형태와 재생관의 사업 형태는 다르다.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야 사업적 효율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또 비겁의 운에는, 특히 비겁 운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돈이,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꾸 나가게 됩니다. 특히 겁재는 더 나가고요. 또 신강하냐 신약에 따라 나가는 강도적이니까 돈의 흐름이 더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분에는 금전 압박을 많이 받죠.
사업한 사람들이 법제에 많이 부도도 많이 맞고요. 편인에서도 많이 맞는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오화에 왔을 때, 비견에 왔을 때 인간관계 갈등도 올 수 있죠. 또 신약하다면 주위 사람들, 동료나 친구나 부모, 형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도 오고요. 두루 살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기토가 있죠. 여기 식신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성되겠죠. 살아나고요. 미토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미토는 뭐죠? 식신이죠. 원추 보더라도 묘미가 되죠. 미가 묘로 끌려가야죠. 피로 의해서 뭉치죠. 편인과 식신의 조합이죠. 만남이죠. 부동산 투자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정을기도 있죠. 여기서 갑기합토도 하죠. 기토가 을목이 드러나 있죠. 숨어서 움직이죠. 미토 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드러나겠죠. 식신운에 이사도 가겠죠. 계약도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동차도 사고 싶고요. 또 여행도 가고 싶겠죠.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엄마와. 그죠? 자녀 출산 의지 여명에서는 그런데 편인과 물리기 때문에 유산할 확률도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미토는 혹여라도 사주가 춥다. 따뜻한 기운이 와서 좋다.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고요. 식신이 오기 때문에 뭔가를 창업에 대한 욕구도 생깁니다. 정묘일주들이 식상생재 아니면 재성이 강하다면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를 돈을 벌고 싶겠죠. 내거로 하고 싶고요. 또 식신이 관을 밀어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걸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묘미가 되죠. 해묘미로 반합이 되기 때문에 또 계약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겠죠. 조직에 쓰면 어때요? 승진의 기회도 오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셔야 되겠죠. 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제죠. 그죠? 현금 융통성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는 어때요? 결혼운이네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무, 임, 경이,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 있죠. 이 여자를 통해 임수는 뭐죠? 정관이니까 아들이죠. 아들을 낳고 싶겠죠. 또 여명이 뭐예요? 정과 임이 합으로 끌어올라가죠. 여자 역시 이 남자를 사랑하든 남몰래 좋아하든 결혼하고 싶든 다양한 생각들이 생기겠죠. 사업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잘 쓴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잘 되겠죠. 잘 되겠죠. 학장도 하락하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 뭐죠? 현재죠. 보는 순간 강한 왕지의 기운끼리 충돌이네요. 묘유충이죠.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내부를 떼죠. 그것도 배우자궁의 안방을 심하게 타격을 하죠. 부부간의 갈등이죠. 어떤 문제예요? 남명 같으면 여자죠.
또 돈 문제도 올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묘목은 뭐예요? 건강으로 오장육부 중에 신경계통이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질병은 전이된다겠죠. 극한음 상태로 소화기 장까지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확장에 대한 욕구도 일어나겠죠. 유금 안에 뭐가 있죠? 경신이 있죠. 을과 경이 합으라서 부동산과 정제가 묶이죠. 고정 수입 있고 돈을 번다면 부동산에 묻어두고 싶겠죠. 남몰래 재산도 일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묵었던 부동산이 팔리지를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편인과 편재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쉽게 팔리겠죠. 또 돈이 들어오는 운이죠. 들어오죠.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공직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물, 이권,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사회에서 흔들릴 수도 있겠죠. 누구나 편재의 영향으로 주식도 하고 싶고요. 도박도 하고 싶고요. 경마도 하고 싶고 한 방에 인생 역전도 시키고 싶겠죠. 여기에 더해서 창업에 대한 강한 욕구도 일어나겠죠. 대운이 좋다면 원국에서 재성이 왕하고 대운까지 좋은 흐름이라면 도전해 볼만 하죠. 그런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유금 하나만 가지고 편재가 들어와서 창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주 구조가 편재의 재물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식상생재로 잘 묶여 있느냐, 아니면 관과 좋은 관계 속에 서로 상보적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유금이 와서 정묘일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략적으로 제가 들여다봤죠. 또 술토가 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술토는 뭐죠? 상관이죠. 그런데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일지와 묘가 합을 안 해요. 뭉치죠. 그거는 뭐죠? 상관과 편인이죠. 상관운에는 사업에 대한 확장의 욕구가 살아납니다. 키우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이전은 더 하려고 해요. 키워서 여행도 가고 싶고요. 사업을 확장한다면 묘와 문서와 묶이기 때문에 계약도 가능하죠. 여행을 간다면 누가 갖고 싶겠어요? 엄마와 아니면 윗사람, 자기를 돌봐줬던 존경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행도 가고 싶겠죠. 여명에서 상관은 뭐죠? 자식이죠. 편인과 합으로 자식 걱정할 일도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임산부라면 조심을 해줘야 되겠죠. 조직사회에 몸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구조조정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말, 바른 말, 행동, 실수로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관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래 어쨌거나 술토 안에 신정무가 있죠. 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고 비견이죠. 동료와 돈을 벌기에 창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문서와 합을 하기 때문에 계약도 할 수 있다. 점포도 넣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죠. 부동산 매매도 가능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묘일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묘일지의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